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마스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포토샵 도구 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타입 툴, 글자 도구 툴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보자 분들께서는 도구 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공부하러 가보실까요? 갑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글자 도구 툴, 타입 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글자 도구 툴은 왼쪽 도구 툴에 보시면 이렇게 T 모양이라고 된 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글자 도구 툴입니다. 요 글자 도구 툴 꾹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 가지의 글자 도구 툴이 나타나는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요 홀리젠털 타입 툴은 한마디로 가로쓰기 문자 도구입니다. 요 해당 가로쓰기 문자 도구를 꾹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마우스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꾹 클릭하셔서 글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글자를 입력. 이렇게 글자가 가로로 입력이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글자를 가로로 입력을 할 때는 가로쓰기 문자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버티컬 타입 툴이 있습니다. 버티컬 타입 툴은 한마디로 세로쓰기 문자 도구입니다. 해당 메뉴 클릭하시면 아까 전보다는 마우스 모양이 바뀌신 거 보이시죠? 해당 부분 빈 공간 클릭하셔서 다시 글자를 입력하시면은 세로로 글자가 써지는 게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홀리젠털 타입 툴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버티컬 타입 툴은 중간중간 사용을 하긴 하지만 홀리젠털 타입 툴보다는 좀 적게 쓴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버티컬 타입 마스크 툴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세로쓰기 선택 영역 문자 도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버티컬 타입 마스크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백그라운드 색상을 검은색으로 바꿔볼게요. 검은색으로 바꾼 상태에서 문자 도구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요. 이러신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글자 입력이라고 할게요. 그런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간색이 사라지면서 내가 입력한 글자에 맞게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된 걸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딜레이트를 눌러볼게요. 보이시나요? 글자가 뻥 하고 내가 입력한 글자에 맞게 뚫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세로쓰기 선택 영역 문자 도구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홀리젠털 타입 마스크 툴이라고 해서 요것도 가로쓰기 선택 영역 문자 도구입니다. 요거는 아까 동일하게 마우스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왼쪽 마우스 클릭할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할게요. 그러면 아까는 세로로 입력됐으면 지금은 반대로 가로로 입력이 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문자 입력이 완료가 되면은 내가 입력한 글자에 맞게 또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되죠. 또 딜레이트 누르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영역에 맞게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적은 글자에 맞게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되는 게 바로 가로쓰기, 세로쓰기 선택 영역 문자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자 메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고 이제 글자의 자간이나 행간이나 여러 가지 특징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홀리젠털 타입 툴 선택하셔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글자를 입력한 상태에서 꾹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칠해지는데요.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내가 선택으로 지정된 영역만큼 이렇게 글자가 써질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글자를 클릭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글자가 완료가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는 컨트롤 엔터, 맥북은 커맨드 엔터 누르면 이게 글자 입력이 완료가 되었다
라고 해서 깜빡깜빡 커서가 없어지고 글자가 적인 게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글자를 수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어에 보시면 글자 T 부분 있죠. T 모양.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이래서 다시 수정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다시 왼쪽 도구 툴에 보시면은요. T 부분 있죠? 할리젠터 타입 툴 선택하시고 요 글자 부분에 가져가셔서 왼쪽 마우스 선택하시면 이렇게 다시 수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폰트의 서체나 크기 등등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꾸는 방법은요. 우선 요 캐릭터 창 있죠? 요 캐릭터 패널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바꾸시면 되는데 저는 캐릭터 패널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윈도우 들어가서 캐릭터 창의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캐릭터 패널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수정하냐? 우선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캐릭터 보시면은 여기 산톨 프레스라고 해서 이 부분은 폰트입니다. 폰트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에 화살표 부분 있죠? 화살표 부분 꾹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폰트들이 있는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하는 폰트에 맞게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폰트가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요. 레귤러라고 해서 폰트의 굵기 있죠? 폰트의 굵기를 수정할 수 있는 옵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 굵기 부분은요. 폰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은요. 150 픽셀이라고 되어 있죠. 이 150 픽셀 부분을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해도 되고요. 숫자를 입력하면 내가 입력한 수치만큼 이렇게 숫자가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하면 1픽셀씩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하면서 글자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Shift 누르면 이렇게 10씩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글자를 두 줄로 적었고요. 지금 두 줄로 적었는데 글자가 지금 겹치잖아요. 이렇게 행간 부분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까지 적어볼게요. 200 숫자를 입력해서 200까지 하면 보이시나요? 행간이 조절된 걸 보이시죠? 그리고 숫자를 입력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Shift 누르면서 아까 방향키 있죠? 방향키 부분으로 조절하면 10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 방법대로 숫자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Set the Kerning between two character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커닝을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글자의 커닝 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정이랑 가 중간 부분을 조금 더 딱 붙이고 싶잖아요. 그럴 때 해당 부분을 이렇게 줄여보세요. 그러면 커닝 부분을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특정 글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커닝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BA라고 해서 지금 화살표 있죠? 이거는 글자의 전체적으로 자간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글자의 마이너스 50으로 저는 글자를 조절할게요. 보이시나요? 그럼 전체적으로 글자가 확 줄어든 거 보이시죠? 아니면 20 이렇게 늘려보면 전체적으로 글자의 자간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T라고 해서 위아래로 화살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vertically scale이라고 해서 세로로 글자를 늘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00%거든요. 근데 200%로 늘려볼게요. 보이시나요? 200%로 세로로 쭉 늘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글자를 세로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는 100%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헐리젠털 스케일이라고 해서 가로로 글자를 늘리는 거예요.
가로도 100%로 되어 있는데 200까지 늘려볼게요. 요렇게 가로로 글자가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A 해가지고 set the baseline shift, 이거는 뭐냐면 텍스트 중에 일부 텍스트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영어와 숫자를 적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0이 조금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요 해당 0 부분 선택하셔가지고요. 여기 지금 베이스라인 부분 있죠? 베이스라인 부분 화살표를 위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위로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해당 글자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글자랑 숫자를 입력을 했을 때 높낮이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숫자의 높낮이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컬러는 글자의 컬러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글자의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지금 T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박스폴드라고 해서 글자의 굵기, 이걸 누르면 굵어지는 거예요. 강조 같은 거 할 때 글자 굵기라는 거고, 이거는 지금 T라고 해서 가로를 기울였죠. 이탈리아체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이런 폰트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문자로 글자를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소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요 TT 부분 있죠? 여기 all cap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대문자로 만들어 주는 건데요. 해당 아이콘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스몰 캡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처음에는 큰 대문자로 이렇게 강조가 되고 나머지는 작은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T 글자 위에 숫자가 1이 있고, 여기 옆에도 보시면 T 글자 위에 아래쪽에 숫자가 나와 있죠. 이거는 위첨자, 아래첨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언더바 쓸 때 하는 거고, 요거는 삭제 라인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샤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폰트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웹 디자인 할 때 조금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웹 디자인 작업이 아니신 분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글자 도구 타입 툴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글자 도구 툴은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꼭꼭 필요한 도구 툴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강의를 들고 올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